3월 21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코인 시장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동안 비트코인만 홀로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타 알트코인들은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알트 기준으로 해서 많이 개수를 모아가라. 자, 비트코인도 빠질 때마다 모아가면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나쁘지 않겠죠. 그러나 제 기준으로는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볼륨이 남아있다고는 하나 이미 가격이 튀었기 때문에 저는 가격이 빠져 있는 걸, 지지부진한 거를 모으겠다는 의미를 말씀드린 거고요. 비트코인도 가격이 빠질 때마다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모아갈 수 있다면 모아가십시오. 왜? 큰 그림에서 지금 가격은 너무나 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시나리오 1 전략을 언급을 드렸죠. 다가오는 경기 폭락에 대비해서 알트장은 반드시 저는 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고로 비트코인이 상승폭이 좀 크죠? 물론 앞으로 볼륨이 더 크게 나갈 겁니다. 올해만 기준해서도 1단계를 넘어갔죠? 자, 2단계는 5천만 원 중반대, 그쵸? 3단계는 정고점 7,500만 원, 그 중반이죠? 정고점이 한 8,200만 원 정도니까 이 돌파가 나올 수도 있겠죠. 1번 라인 매물대, 2번 라인 매물대, 3번 라인 매물대. 현재 2번 라인 기준일 때요. 만약에 반등이 이어지게 돼서 길어지게 되면 고점 돌파도 나오겠죠. 이거는 매크로 시황과 함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함께 리플과 LCC의 승인을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매크로 이슈들을 같이 바라봐야 되겠죠. 알트장은 저는 반드시 온다. 더불어서 지금 가격이 지지부진한 걸. 자, 가격이 진짜 박박 기어오고 있다. 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개수를 모아 가셔라. 본인의 원칙에 의해서 제 기준으로는 지금 지지부진한 걸 모아가기 좋은 시그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미국 은행 실패로 비트코인 투자 늘어날 것. 은행이익이 암호화폐 상승과 분산금융 종재감 확대 환경 제공한다. 번스타인. 코인베이스. 은행 위기로 암호화폐 시장 더 강화 전망한다. 자, 이 세 가지 뉴스를 좀 바꿔서 얘기할까요? 자, 어떻게 얘기할까요? 자, 새로운 통화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지난 수백 년간 지배해왔던 금리, 유가, 환율이라는 이 시스템에 대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통화 시스템의 100년, 이 부분이 바뀌는 겁니다. 즉,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죠? 이 기회를 포착을 했다면, 이 가치를 인정을 한다면 시장은 1000배 이상 커진다. 각가지 섹터의 대장애들은 더 커질 수도 있겠죠. 그럼 뭐죠? 로또 곱하기 100배이다. 자, 그 부분을 본인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인지를 한다면 지금 얼마나 심장 뛰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과거의 금융 시스템을 부셔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다. 자, 그 연장선에서 애플페이가 국내 서비스를 개시한다. 간편 결제와 스마트폰 생태계 흔들까? 전 세계 결제망은 연결됩니다. 자, 페이팔, 유니온페이, 제가 지난번 언급드렸죠? 리플의 릴레이션, 쭉 리플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망들이죠. 구글페이, 애플페이, 위챗페이, JP모건 다 연결되어 있죠? 페이티엠, 소프트뱅크, 자, 기타, 아마존, 코인베이스 다 스트라이프, 구글캐피탈 여러 가지 다 연결되겠지만 전 세계 금융 결제망이 다 연결됩니다. 일례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중국의 CBDC가 유통되는 것은 위챗페이와 알리페이를 통해서 보급이 됩니다. 이 위챗페이는 동남아시아 송금기업인 2C2P와 카타리 국립은행인 QNB, 즉 리플 네트워크로 연결이 됩니다. 이 말이 뭘 뜻한다? 전 세계 결제망, 그리고 CBDC, 토큰, 코인, 금융의 원 시스템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머리에 귀에 꽂히게 연결해드리면요. 전 세계 중앙은행, 자, 그리고 거대 금융기업, 금융권이죠. 여기에 송금기업, 자, 그리고 결제망, 비자, 마스터를 기준으로 한 전 세계 결제망과 빅테크, 자, 그리고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한국은 기준이죠. 방금 전에 언급드렸던 구글페이와 애플페이, 위챗페이와 알리페이, 전 세계 결제망, 인도에서는 페이티엠이죠. 전 세계 결제망이 다 하나의 큰 혈관과 그런 부분으로 확장해 나가는 부분이다. 즉, 새로운 판이 짜여지고 있는 거다.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번 경기 폭락은, 이번 금융 위기는, 금융이 뭐죠? 은행이죠, 은행. 이번에 은행권의 위기는 새로운 판때기를 창출을 하며 CBDC의 도입입니다. 즉, XRP의 세상이 다가오고 있음을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고로 2023년은 가상자산 제도의 원년화입니다. 다른 나라로 가는 열차를 타고 가는 원년. 자, 싱가포르 통화청, 암호화폐 등 의견 수렴에서 피드백 올해 중순 발표 예정이다. 자, 중요한 말 언급하고 있죠. 자, 내용을 보게 되면요. 지난해 10월 싱가포르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거래 리스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스테이블코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제안했으며 관련 피드백을 받았다. 올해 중순까지 싱가포르 통화청이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 의견 수렴 피드백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공식 채널을 통해서 20일 발표하였다. 자, 규제에 대한 부분이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산업 모두 돈 세탁 등을 규제해야 한다는 점은 같고 이들은 모두 규제 명확성이 필요하다는 게 수석 장관 측 입장이다. 두 산업에 대해 하나의 규제 시스템이 필요하다. 계속되는 규제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죠. 곧 시계추가 계속해서 똑딱똑딱 다가오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도 규제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연일 언급되고 있다. 이와 맞물려 홍콩에서도 홍콩 재무국고부 장관이 친암호화폐 정책 발표 후에 80개 회사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싱가포르과 홍콩, 이들 지역에서 계속되는 암호화폐에 대한 이슈가 미디어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마스터카드가 계속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마스터카드, 호주 스테이블코인 월렛 스테이블스 연동 결제 가능. 마스터카드가 남미에서 암호화폐 직불카드를 출시하고 있는 가운데 회사는 호주 스테이블코인 월렛 연동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터카드가 호주 스테이블코인 월렛 스테이블스와 직불카드의 연동을 지원한다. 자, 스테이블코인을 법정화폐로 교환하고 마스터카드 가맹점 내에서 카드 결제할 수 있다. 마스터카드는 최근 암호화폐 직불카드를 출시하며 이용자들에게 친숙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전 세계를 계속 대상으로 해서 결제망과 인프라 반응을 깔아 나가고 있죠. 리플 네트워크, XRP와 전 세계의 결제망은 이렇게 방금 전에 보셨던 대로 연동이 되고 연결이 됩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지사가 CBDC 발행에 반대한다.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된다. 반대한다고 이걸 막을 수 있을까요? 자, 저는 긍정적인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을 동시에 내보내면서 대중을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죠. 이거는 막을 수 없는 거대 흐름입니다. 그리고 막는 게 아니고 그들이 설계를 하고 이쪽으로 에너지의 파동을 보내고 있는 거겠죠. 자, 10조 달러 자산을 보유한 세계 최대의 자산관리자가 암호화 동향 및 예측을 공유한다. 자, 블랙록 CEO는 자산 토큰화에 대해서 낙관적이며 암호화폐 지불이 미래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블랙록 CEO가 이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대 패러다임을 언급하는 거기 때문에. 자, 비트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자, 작년 2022년 블랙록은 기관 고객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기타 디지털 자산을 처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코인베이스와 손을 잡았습니다. 게다가 가장 큰 자산 관리자는 암호화 및 블록체인 공간에서 일부 사내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이 온다는 거죠. 준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요. 이와 맞물려서 계속 언급하는 자산 토큰화. 레리 핑크가 강조하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거래 및 저장이 가능한 디지털 자산으로 변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몇 가지에는 토큰화된 주식과 채권입니다. 자, 모든 자산의 디지털화, 입혀지게 되는 그 과정, 자산의 토큰화. 자, 그래서 블랙록에 따르면 자산 토큰화는 자산 관리 작업을 훨씬 쉽게 만듭니다. 암호화폐 결제. 자, 암호화폐 지불은 아직 주류 금융에서 이룩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일상 구매를 위한 구매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채택하는 데 있어 다른 국가보다 뒤처져 있다고 생각한다. 뒤처져 있게끔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이 세상 암호화폐 결제, 그리고 자산 토큰화, 그리고 새로운 바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각종 토큰과 이런 기반 시스템들, 이런 부분들이 블랙록이 자산 토큰화에 대해 낙관적이고 암호화폐 지불이 미래의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 세상이 100% 오고 있음을 대중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1000배 이상 커져야 합니다. 그래야 GDP를 대체를 하고요. GDP뿐만 아니라 이걸 실물경제 GDP라고 하죠. 전 세계 연봉, 이거와 맞물리게 되는 이거의 몇 배 레버리지된 자산이라고 하죠. 자산은 뭐가 있죠? 주식, 채권, 부동산. 자, 요걸 파생상품으로 한, 요걸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양대 또 자산시장이라고 하죠. 자, 여기에 바로 토큰화가 진행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할게요. CBDC의 새로운 통화 시스템의 세상. 자, 그리고 각종 토큰들과 코인들. 얘네가 바로 자산이고요.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은 바로 돈입니다. 여기에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 디지털 자산이죠. 새로운 형태의 자산. 자, 계속되는 이쪽으로 에너지의 파동이 이동하고 있음을 블랙록의 CEO가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난달 50마리 이상의 고래가 4억 2천만 XRP를 모았습니다. 계속해서 고래의 움직임은 포착되고 있습니다. 1000만에서 1억 XRP를 보유하고 있는 이 고래 주소는 최근 리플 네트워크에 추가가 되었다. 네트워크에 1000만에서 1억 개 XRP를 보유한 최대 50개의 고래 주소가 추가되면서 투자자들은 XRP에 몰려들고 있다. 자, 계속 그 흐름에 대한 감지를 언급해주고 있고요. 계속되는 고래에 대한 움직임이 포착된다. 어느 순간 빡빡 기다가 한 번에 터지겠죠. 그리고 흔들면서 다시 가겠죠. 터지기 전에 그 전에 한번 또 흔들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안 흔들고 바로 갔으면 좋겠으나 흔들기가 나오건 흔들기가 나오지 않건 결국 목적지, 바다에서 배가 항해를 하고 있는 이 목적지는 정해져 있다. 이미 그들이 설계해놓고 에너지의 방향타를 보내고 있다. 그 부분을 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시가총액이 200억 달러에 도달함에 따라 XRP가 10달러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자, 차트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언급하고 있고요. 소송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진다면 보다 빠른 시가총액에 대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차분하게 지켜보자고요. 이미 미래는 정해져 있다. 크립토 불의 트위터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패턴을 장기적인 패턴이죠. XRP의 장기적인 패턴입니다. 2014년, 17년, 2021년, 그리고 2023년이죠. 그 에너지의 파동에서, 그 에너지의 파동에서 대충 수익률이 터졌던 부분, 에너지가 응축되게 되면 이 마른 목골 또는 삼각형, 이 에너지가 응축되면서 한 번씩 터져 나왔었다. 큰 파동이라는 게 터져 나왔었죠. 자, 그래서 이미 장기적인 차트에서도 XRP의 흐름은 바로 이렇게 되어 있었죠. 요 흐름, 요 때는 눌린 거고요. 이때는 터지고 내려왔죠. 아직 시기가 안 됐다는 부분이죠. XRP가 사용이 되어져야 되겠죠. 진짜 사용되게 되면 이미 가격은 천문학적에 되어 있겠죠. 그럼 사용되기 바로 어느 정도 전에 이미 먼저 올라가 있겠죠. 그 부분은 소송, 그 다음 흔들고 계속되는 매집이 진행되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빼앗으려고 발버둥 칠 겁니다. 이 펀더멘탈의 값어치, XRP를 비롯한 비트, 이더의 값어치를 본인이 확신하신다면 목적지에 도착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코로나19 그리고 백신, 치료제, 작용 기전과 함께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아야 될 기본적인 상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 몸을 지키는 건강,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방송은 고기만 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 원리를 알려주는 방송이에요. 어디서도 듣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 금융, 회계, 그리고 산업에는 중후장대 산업, 제조업도 있을 거고요. 지금 언급드리는 바이오와 생명과학, 작용 기전, 자, 그리고 블록체인과 정보통신 기술과 소프트웨어. 제가 이 부분은 최근에 공부를 열중하고 있어요. 왜? 이 과거 정보와 연결을 시켜서 새로운 그런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을 계속 업데이트 시켜야 되겠죠. 그래야
통화 시스템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들이 만들고 있는 통화 시스템이 제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코로나19로 돌아가시죠. 자, 뭐죠?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우리가 식약처에서 백신을 맞으라고 했죠. 식약처에서. 자, 백신, mRNA 백신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부분을 이해하고 가죠. 자, 우리가 의약품에는요, 바이오 의약품이 있고요, 케미칼 의약품이 있어요. 이건 합성 의약품이라고 하죠. 바이오 의약품에는요, 0세대가 백신이고요, 1세대가 제조합 단백질입니다. 2세대가 항체이고요, 3세대가 유전자 치료제와 바로 줄기세포 치료예요. 자, 이 부분, 먼저 바이오를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 몸에 작용기전 4가지를 크게 이해하자고요. 조금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겠지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사람이 아픈 경우는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외상을 입으면 답은 수술입니다. 보완제로 약을 쓰는 거예요. 장기 중에 일부가 파손되게 되면 복원시킬 수 있는 게 줄기세포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병원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게 되면, 병원균에는 뭐가 있죠? 곰팡이, 그리고 박테리아, 그리고 지금처럼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있겠죠. 코로나19 바이러스, 박테리아, 그리고 곰팡이. 자, 곰팡이 제제는 하나밖에 없고요. 박테리아는 굉장히 많은데요. 중요한 건 얘 또한 내성이 생깁니다. 슈퍼박테리아와 슈퍼항생제로 발전하고 있죠. 그리고 바이러스는 아직까지 완벽한 치료제가 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자, 세 번째, 우리 몸이 가장 완벽한 기계입니다. 근데 이게 나이를 먹으면, 시간이 지나면 세포 또는 몸의 작용 기전이 오작동, 오조준으로 해요. 그래서 먹는 게 바로 입으로 먹는 경구용 케미칼 의약품, 주사로 맞는 게 주사제 케미칼 의약품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우리 몸에 호르몬과 효소가 많아도 병, 부족해도 병입니다. 부족하면 리필을 시켜주면 돼요. 이 리필에는 뭐가 있죠? 인슐린, 인터페론, 성장 호르몬, 적혈구, 백혈구, 증식인자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몸에 호르몬과 효소가 많아도 병이 됩니다. 잘못하면 자가 면역 질환으로 발전하게 돼요. 자가 면역 질환. 내 몸의 면역세포가 나를 공격해서 병이 생기는, 이게 발전하면 암이 되는 거고요, 알러지가 되는 거고요, 루푸스가 되고 천식이 되고 그러는 겁니다. 이걸 블로킹해서 막아버리는 게 항체. 자, 쉽죠? 자, 그러면 바이오 의약품의 세대를 볼게요. 0세대가 바로 백신, 1세대가 제조합 단백질. 이 제조합 단백질은 뭐다? 인슐린, 인터페론, 성장 호르몬, 적혈구, 백혈구, 증식인자. 2세대가 항체, 3세대가 유전자 치료제와 줄기세포 치료제예요. 이 줄기세포 치료제는 배아 줄기세포와 성체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배아는 포배기 상태. 자, 정자와 남자가 수정이 돼서 포배기 상태에서 그 부분을 확장시켰던 거고요. 성체 줄기세포는 탯줄 또는 골수, 이런 부분들에서 채취를 해서 발전해 나가는 시스템이고요. 유전자는 뭐죠? 유전자 자체를 치료제로 쓰는 겁니다. 이 유전자에는 DNA가 있고요. DNA의 복사본인 RNA가 있습니다. 이 RNA를 가지고 바로 백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 왔을 때 식약처에서 백신을 맞으라고 하면서 설명해주는 백신의 예방 원리 및 종류, 작용 기전입니다. 자,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인 B세포가 반응을 해서 중화항체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코로나19가 침투를 하게 되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방식이죠. 자, 여기 쉽게 설명을 한 거고요. 사실 감염은 선천성 면역에서 감염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면역세포가 지게 되면 기저망을 뚫고 혈관, 이제 항체는 바로 피, 인체 혈액이 담당하는 거죠. 혈액에는 뭐가 있죠? 자, 다시 한번 쭉 복잡하지만 가겠습니다. 그냥 상식선에서 이해하시길 바래요. 적혈구가 있고요, 백혈구가 있고, 그리고 혈소판이 있습니다. 적혈구는 뭐죠? 헤모글로빈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피가 빨간색을 띠죠. 얘가 부족하게 되면 어지럼증을 느낍니다. 백혈구, 얘가 바로 면역의 핵심 기능이고요. 혈소판은 혈액이 응고하는 역할을 해요. 피딱지라고 하죠. 얘가 부족하게 되면 바로 피가 멈추지 않아서 사망하게 됩니다. 자, 백혈구가 면역의 핵심인데요. 백혈구에는 호중구, 호상구, 호용기구, 담구, 림프구가 있어요. 이 백혈구에는 림프구 중에 바로 림프구에는 T세포가 있고 B세포가 있습니다. 이 B세포에서 항체를 만드는 거예요. 이 T세포는 킬러 세포이다.
자, 얘네는 다 혈액이 담당하는 거다. 그래서 감염이 됐을 때 선천성 면역이 깨져서 우리가 지게 되면 면역이 강한 애들은 자, 1일에서 3일 정도 자기 면역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NK 세포라고 하죠. 내추럴 킬러 세포, 자연 살해 세포, 선천적으로 있는 면역 세포입니다. 여기에 인터페론, 알파, 베타, 감마. 먼저 감염이 되면 얘네가 반응을 해서 NK 세포를 불러옵니다. 여기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면 이제 기저막을 뚫고 혈액이 담당해요. 이 혈액에서 바로 항체와 T세포가 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는 백신을 투여받게 되면 감염은 사실 막기가 어렵지만 중증에서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제가 많은 부분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백신으로 돌아와서 자,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벡터가 뭐냐? 어렵죠. 자, 기본적으로요. 자, 이 사람은요, 세포가 있고요. 세포가 가장 기본적인 단계이죠. 세포가 합쳐지게 되면 조직이라고 하죠. 조직 검사하잖아요, 우리가. 조직이 합쳐지면 기관이 됩니다. 이 기관이 합쳐지면 기관괴고요. 그리고 이게 사람이 되죠. 자, 이 세포로 보게 되면 세포막이 있고요. 여기에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핵이 있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는 화력 발전소죠. 당을 끌어와서 에너지를 쓰는 그런 집합체. 자, 핵은 뭐죠? 이게 바로 염색체. 여기에 바로 DNA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유전자, 이걸 유전자라고 하죠. 세포의 DNA, 유전자를 갖다가요. 자, 기본적으로 생명과학은요. DNA, RNA라고 하는 유전자, 그리고 단백질, 그리고 세포의 역학관계를 규명해내는 게 바로 생명과학 산업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 유전자 설계도에 따라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거든요. 이 세포에서. 이 세포가 정상적일 때는 정상적인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각가지 세포의 역할에 따라서 세포가 병이 들거나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게 되면 정상적인 단백질을 못 만들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이오 의약품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 항체를 대량 생산하고 자, 어쨌든 너무 어렵죠? 여기까지만 이해하자고요.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라는 게 나와요. 유전자를 자르고 붙여서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어떤 단백질? 아까 언급했던 재조합 단백질. 아까 언급드렸던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유전자를 딱 우리 몸속에 세포 핵 속에 넣어야 되는데요. 이 핵 속에 넣으려고 하면 먹어도 안 되고요. 주사로 맞아도 안 되고 어떻게 전달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벡터라고 하는 전달체, 얘로 쌉니다. 이게 바로 바이러스 벡터라고 해요.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가장 침투하기 좋은 방식으로 생존해 왔거든요. 인류와 함께 지구가 나온 이래 바이러스 벡터 방식, 그리고 비바이러스 벡터 방식, 그리고 다른 방식이 있지만 바이러스와 바이러스 비바이렉터 여기에는 플라스미드 DNA는 것이 사용되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바이러스를 지금 독성을 죽여서 바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아까 언급드렸던 아데노바이러스라고 하는 감기 바이러스를 죽여가지고 우리 몸속에 투여합니다. 이 어깨에 투여하게 되면 여기 혈관이 많이 분포가 돼 있어서 바로 우리 몸속에 핵 속에 막 침투가 돼서 코로나 바이러스 단백질이 분비가 되게끔 해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맞았던 RNA 백신이라고 하죠. 바이러스 항원 유전자를 우리 몸속에 투여합니다. 자, 그래서 얘를 LNT라고 하는 그런 랩핑한 기술로 싸요. 뭘 싸가지고 우리 몸속에 넣거든요. 얘를 벡터로 사용하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얘가 염증을 많이 일으켜요. 부작용 나오는 게 뻐근하기도 하고 통증도 있고 열도 나고 막 그렇죠. 어쨌든 이게 RNA 백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서 아까 언급을 했었죠? 백신이 있었다. 재조합 단백질이 있었다. 항체가 있었다. 유전자 치료제와 줄기세포가 있었다. 이 유전자 치료제를 가지고 와서 백신으로 발전시킨 겁니다. mRNA 플랫폼이라고 해요. 자, mRNA 백신,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 사용 방식이죠. 자, 볼게요. 요 mRNA 요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 보게 되면 mRNA CDMO 트라이링크 어떤 회사? 캐핑 경쟁력 트라이링크의 독자적 mRNA 캐핑 기술. 자, 안정성, 면역원성은 이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급성장하는 RNA 치료제 시장
기술 선점 경쟁 후군. 자, 그리고 1억 1회 20억 희귀제한 치료제 졸겐스마 국내에 첫 투여하였다.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시장. 유전자 변형 세포 치료제가 앞설 것.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시장.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글로벌 시장 전망을 나타내 주는 거고요. 이 3세대 시장은요.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앞으로 커질 규모가 폭발적으로 커지겠죠. 항체 시장이 몸통입니다.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은요. 자, 그리고 이게 트라이링크라고 하는 아까 언급드렸던 우리 몸에 백신이 이게 들어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 중요한 건 유전자, mRNA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죠. 요게 코로나 단백질을 만들어내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얘를 세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선 싸야 됩니다. 아까 바이러스 방식이 있고 비바이러스 방식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LNT라고 하는 이런 물질로 쌉니다. 얘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게 돼서 바로 핵 속에 들어가서 유전자에 딱 들어가서 코로나 단백질을 생성을 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LNT가 아직도 발전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남아 있어서 염증이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약간 부작용이 많이 나왔던 부분이 있죠. 자, ST팜 국내 최초 LNP 방식 코로나 mRNA 백신 개발 본격화. 자, 국내에서도 mRNA 백신이 언급되고 있죠.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 mRNA 백신 LNT가 아닌 LNP입니다. 제가 잘못 설명했어요. P가 아니라 T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백신. 원래 백신은요, 사백신이라고 합니다. 항원을 약하게 만들어서 안정성을 검증한 다음 그리고 우리 몸속에 투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백신이라고 해요.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었죠.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고요. 전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었죠. 그래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굉장히 임상에 대한 부분과 빠른 시간 안에 굉장히 개발이 되었죠. 그래서 mRNA라고 하는 새로운 그런 방식으로 갖고 개발되었습니다. 요거는 유전자 치료제를 가지고 mRNA 플랫폼을 가지고 백신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 mRNA는요, 이 플랫폼은 유전자 치료제, 그리고 항암제, 그리고 기타 등으로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요, mRNA, 이 백신이라고 하죠. 이 유전자 치료제 플랫폼을 가지고 백신으로 확장을 하였다. 그래서 이 mRNA라고 하는 유전자, 벡터, 전달체 역할을 하는 LNP, 요걸로 싸서 랩핑을 해서 바로 우리 몸속에 들어왔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몸속에서 염증 반응이 좀 나오게 되거나 뻐근하거나 또는 일부 그런 부작용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소염제, 이부브로펜이라고 하는 소염제, 뭐 오메가3나 비타민 C나 MSM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식약처, FDA, 유럽의 EMA, WHO 자, 이런 부분들에서도 우리가 팬데믹과 같이 어울려서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빌 게이츠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이 사람이 다음번 팬데믹이 올 확률이 무척 높다. 아니 온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실제로 올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제 방송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산업은요. 전 세계 고령화와 재정 적자로 인해서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단일 산업 규모로는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로 합친 금액보다 더 큰 1800조 이상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빅파마라고 하죠. 제약 바이오텍, 빅테크가 있고 빅파마가 있어요. 단일 산업에서 가장 큰 이 빅파마의 주인장들이 누구인지 전 세계의 주인장들과 무관하지가 않다. 그 부분을 또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계속 여러 가지 코로나 팬데믹과 맞춰서 다시 한번 또 종종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지만은요, 모든 그런 우리 몸속에서, 아니 우리 몸이 아니라 모든 그런 인류가 만들어냈던 문명과 과학과 그런 세대 이런 부분들은 하나만 오는 게 아니고요, 각가지 연결돼서 옵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저는 원리 이런 부분에 제가 관심이 많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빠질 때마다 지속적으로 모아가라. 그리고 터지면 폭발을 하면 멈추고 이제 일부 차익 실현할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쵸? 비트코인 기준으로 1번 라인, 2번 라인, 3번 라인. 자, 이더리움이건 이더리움 클래식이건 자, 기타 등등의 매물대가 있겠죠? 그 라인은 제가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폭등에 나올 때 그때 각가지 섹터별로 또한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